대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사실 우리는 다비드 이름은 잘 몰라도 그의 그림은 정말 많이 봐왔어. 미술책보다는 사회책이나 문제집의 메인 표지로 쓰이기도 했고 아마 나폴레옹처럼 그 교과목을 완전 정복하라는 의미였겠지. 그리고 지금은 단종된 유명했던 양주 라벨에도 쓰이기도 했어. 이 그림의 배경은 이래. 1800년 나폴레옹은 북부 이탈리아 침략을 위해 알프스 산맥을 건너는 장면인데 이탈리아의 마렌고 평지에서 오스트리아의 명장 멜라스 장군이 이끄는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유럽의 가장 위대한 군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 이에 스페인 왕은 나폴레옹에게 전쟁 승리의 축하 선물로 보낼 그림을 다비드에게 의뢰했고 이에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힘차게 포효하는 말을 탄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서 고민 끝에 자신의 아들을 사다리 꼭대기에 앉혀서 말을 타고 있는 포즈를 구상했고 여기에 몇 년 전에 그려두었던 나폴레옹의 얼굴을 합쳐서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는 위대한 모습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해. 그림 하단의 바위에는 역사 속 인물 한니발과 샤를마뉴 그리고 나폴레옹의 성 보나파르트를 새겨서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전설적인 영웅임을 표시했지. 이 작품을 본 나폴레옹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비드에게 같은 주제로 무려 5점의 그림을 더 의뢰하기도 했어. 그런데 사실 말을 타고는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가 없어. 실제로 나폴레옹은 작은 노새를 타고 주변 지형을 잘 아는 농부의 안내에 따라 겨우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해. 이끌고 가야 할 군대와 식량, 무기까지 있었으니 그림처럼 멋있진 않았겠지. 참고로 나폴레옹이 폐위되고 50여 년 후 폴 들라로슈라는 화가가 다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그렸는데 다비드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지? 같은 사실도 신념이나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 다비드는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고 해. 5년간 로마에서 수학하면서 고대 조각과 건축을 가까이 하고 고전주의 이론을 배워 귀국한 뒤에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작가로 활동했어. 여기에서 신고전주의란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감성적인 환상의 미술의 반기를 들고 옛 고전주의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자크 루이 다비드에 의해서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신고전주의 미술은 여성적인 로코코 양식을 배제하고 영웅심과 용기를 찬양하는 남성적인 양식을 지향했지. 그래서 그의 작품의 주제는 그리스의 신화, 영웅전 등의 고전에서 발췌하여 영웅적 정신이 중요시된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 이러한 그의 성향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정당성과 나폴레옹의 황제로서의 정통성을 표현하는 데 찰떡같이 부합하는 것이었어. 다비드는 1700년 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몰아낸 프랑스 혁명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어 그림을 그렸어. 프랑스 혁명은 다비드에게 애국적인 소재를 다루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의 예술은 국가적 영웅이나 역사적 사건을 영원히 남기는 수단이 되었어.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 그의 혁명 동지이자 친구였던 장폴 마라가 살해당한 거야. 악성 피부병 때문에 늘 목욕하면서 진무하던 마라에게 거짓 청원서를 갖고 한 젊은 여인이 찾아오게 돼. 그 여인은 반혁명파 샤를로트 코르데였고 마라를 칼로 찔러서 죽였지. 그림 속 마라의 한 손에는 면회를 요청할 때 쓰는 피 묻은 청원서가 아직도 들려있고 다른 손에는 펜이 쥐어진 채 가슴을 난자당해 피를 흘리며 죽어있어. 현실에서 마라의 죽음은 영웅적인 모습도 아니었고 그저 욕조에서 젊은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한 나약한 모습이었던 거지. 그는 이런 마라를 대의 명분을 위해 죽은 순교자의 모습으로 해석하여 불멸의 명작을 남기게 된 거야. 마라의 팔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라파엘로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에서 보여지는 팔처럼 그렸어. 다비드는 마치 마라를 예수와 같은 순교자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한때 이 그림은 혁명의 피에타라고 불리기도 했었어. 그리고 임급병이 놓인 낡은 괴짝에는 마치 비문처럼 마라에게 다비드가 바친다라고 글을 써넣었는데 이는 자신도 순교자의 이미지를 조금은 나누어 갖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어. 다비드는 루이 16세의 화가였고 나폴레옹의 화가였고 마라의 화가였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신을 달리해서 일각에서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기도 해. 하지만 다비드는 화단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장 도미니크 앵그리를 비롯하여 19세기 중엽에 활약한 고전파 화가들은 모두 그의 가르침과 영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어.
나폴레옹이 실각한 후 벨기에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브뤼셀에서 77세의 나이로 이국 땅에서 외롭게 죽었어. 다비드는 아름다운 작품이 정치와 결탁한 예술가라는 오명과 함께 또는 혁명의 열정과 예술의 힘을 결합한 화가로 사회를 이용하여 예술가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킨 근대 미술의 첫 주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